안녕하세요. 상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냉철한 승부의 세계,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인 창직. 자,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기업의 시작은 바로 스타트업이었다. 디자인과 개발의 완벽 구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꾀하는 유니테이크 권진 대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스타트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안정된 궤도에 오르는 건 채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민 분이 있습니다. 유니테이크 권진 대표 그리고 크레벤 지식 서비스 조양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권 대표님. 저희 유니테이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비컴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스타트업들이 99%가 대부분 보통 망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이제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데스밸리라고 있는데요. 네. 이 제이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시장 자체를 저희는 보고 그 스타트업들한테 소규모라도 엑싯을 할 수 있게 이제 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비컴입니다. 그렇군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본인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모른다면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일한 구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디자인 크라우드 소싱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약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다양한 대표님들이랑 그리고 또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만나가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런칭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은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 생각하고 비컴을 설립하게 됐는지 아니면 공동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나 창업했던 분들 같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이 서비스 아이디어는 지금 가장 함께하고 있는 최무희 이사님이랑 함께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 이제 3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 서비스를 누군가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인계해서 가져갈 수 있겠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소정의 피만 받고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가져가라. 정말 가져가되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너가 운영을 해주고 수익 쉐어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착안을 한 거죠. 이렇게 회수도 안 되고 또 엑시트하기도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 또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받아서 또 잘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는 대표님한테 받아와서 좀 모델을 피버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의 50%는 대표님한테 드리고 저희가 50%는 또 받아서 운영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플랫폼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1월부터 그래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컴이 탄생했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제 최무희 이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분과 의견 조합을 해 나가는 거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 제가 창직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트너와 잘 조합을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때요? 잘 맞나요? 일단 최무희 이사님이랑 저와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네. 먼저 실행하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늘 짊어질 자신이 있고 둘 다 그런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행하고 보자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우리는 실패해서 얻는 경험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핏이 맞았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최 이사님이랑 합류하기 전에 그 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그 회사에서 2년간 이미 발을 맞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라든지 어떤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최 이사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최 이사님한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7월 달에 조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많은 창직자분들이 나오셔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실행을 하고 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굉장히 앳되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네. 될지. 제가 지금 29입니다. 아, 사실 이제 29이면은 어리죠. 많은 분들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을 텐데 뭘 알아?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사회 경험 많이 하셨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대학 시절부터 계속해서 일은 해왔어요. 뭐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턴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재학 시절부터 느꼈던 갈증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내 길, 내 방향은 어떤 길인가 네. 이게 사실 학교 전공이랑 학습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서 사실 실무 경험이랑 이제 회사 경험을 좀 어느 정도는 쌓았죠. 네. 전공이 뭔지 여쭤봐야겠어요. 네, 제가 디자인 전공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비컴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지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재학 중일 때라고 하면 그 몇 년도죠? 졸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약 이제 5년 정도 됐죠. 네. 글쎄 그때 당시 그 스타트업의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주춤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타트업으로 어떻게 취업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일단 제가 그때 당시 조인을 할 때 그 티켓몬스터가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소셜 업체라든지 이런 이제 중소 업체들이 많이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티몬 창업자님께서 그 그룹폰을 많은 부분에서 또 공감하고 모델을 들고 왔다라고 네. 하는 걸 보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서 보니까 최근에 그때 당시 아마 2012년이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페이스북 셰릴 샌드버그가 로켓에 올라타라 그러면서 이제 명강연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도 분명 이런 붐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걸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찾다가 이제 들어간 데가 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업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 대표님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네.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나요? 취업에 더 관심이 많나요? 실제 이제 수업도 진행하고 학생들을 만나보면 네, 일단은 스타트업보다는 이제 취업에 관심이 많은 게 여전하군요. 네, 예. 여전하고요. 뭐 네. 비율로 얘기한다면 뭐 99대 1 정도. 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아. 고민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떠한 취업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거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일단 취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취업에 대한 현황을 좀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나라에서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일자리는 갈수록 줄 거라는 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고 네. 다만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일거리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연구 조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직업을 하나 가지고 전공을 가지고 취업을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회사가 평생을 갈 거냐
이런 또 이제 질문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100% 다 똑같습니다. 예, 평생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똑같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할 건지, 자기가 무슨 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창업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 창업에 앞서서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네. 그 창직이라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해서 얘기가 좀 진행되는데, 네. 아까 이제 5년 정도 되신 거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창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예, 정부 지원 사업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우울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거리는 많아질 것이다. 창직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집중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대표님의 어떤 사례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스타트업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을 하셨는데 거기서 얼마나 일을 하셨죠? 그 기존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 예, 네. 일했습니다. 자,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3년 동안 어떤 걸 배웠을까요? 제가 초기에는 전공 자체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디자이너로서 사실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사람도 부족하고 네. 예, 모든 면이 다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주 개발사라든지 네. 어떤 이제 협력된 마케팅 회사라든지 같이 외주를 써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보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 자체도 이제 경험이 없었겠지만 네. 원하는 대로 이제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네.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고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는 인재를 영입을 해야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년간 그 디자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보통 이제 초기에는 개발을 공부하게 됐고요. 오. 예, 그 이후에는 마케팅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스타트업계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와. 사회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그걸 배우기만도 힘든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웹 개발, 웹사이트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이 제가 예. 이제 참여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네. 초기에는 제가 전부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사실 그 업계에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같이 붙여놓으면 싸운다고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가 없는 거죠. 사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생각이 이런 게 있고 네. 개발은 또 개발자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부분을 타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디자이너는 이제 1픽셀이라도 뭔가 디자인 작업물이 조금 안 맞으면 속상한데 네. 개발자는 이게 뭔 차이냐 어. 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개발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께 하는 사람들과도 그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와. 네,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이제 디자인 전공자가 개발을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얘기 드리면 참 어려웠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웠어요? 예, 보통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사실 이제 전공 서적이라든지 개발자분들이 보는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계속 봤죠.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은 계속 이제 입문하는 과정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살았죠. 거의. 그리고 회사 끝나면 계속 또 책 사서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거의 못 자서 예, 회사에서 조금씩 지각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거의 한 3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사전에 좀 들었는데 되게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친구는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디자이너들이 개발자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직접 개발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따라오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시야가 넓어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야와 네. 개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가 합쳐지니까 더 나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조 대표님 진짜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나라가 뭐 이제 교육 시스템을 보자면 음. 지금까지는 전문 직업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다 보니까 아. 자기에 대한 직업 영역만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하고 이제 디자이너가 왜 싸우냐? 간단하죠. 개발자는 개발이 전공인 거고요. 그렇죠.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전공인 거죠. 근데 개발자가 이제 가는 요구할 때가 있죠. 자기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해주면 좋지 않으세요? 디자인. 아, 네가 전공도 아닌데 음. 전공자가 있는데 예, 이런 입장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융복합 인재를 굉장히 이제 음.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모든 네. 교육 시스템도 이제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자기만의 영역이 그 전문성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갖춘 이유는 자기가 연계된 걸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케터라고 한다면 네. 그 마케터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될 되죠. 것 잘 알아야 같아요.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네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케터는 마케팅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지 않은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이미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다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직업 역량을 키울 거냐, 네.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연관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일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개발이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디자인에 맞는 개발. 그렇죠.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으니까. 네네. 그걸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열정을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역량이라는 건 잘할 수 있느냐, 잘 아는 것,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네. 하나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또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군요.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개발을 성공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와, 어떻게 이걸 해냈어?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놀라운 시선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주변 이제 팀원분들이 이제 부탁하는 일들이 많이 좀 늘었죠. 정말 이게 되냐? 이렇게 안 맡겨도 되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작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고요. 음.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달라, 그렇죠. 혹은 알려달라. 혹은 어떻게 입문을 했냐. 제 주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게 개발자와 소통을 하려면 결국 디자인이 개발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니? 이런 부분을 많이들 여쭤봤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권 대표님의 업무 영역 자체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와, 잠도 못 잤는데 계속 또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바빠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이 바빠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윤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정말 많이 바빠졌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나와서 발표를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요. 프론트엔드 디자이너라고도 보통 명칭을 하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조언을 이제 되고 싶어서 요청을 하셨죠. 그러면 그런 걸 도와주시면서 어떤 수익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수입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제가 아마 100만 원 초중반으로 그때 당시도 계속 수입이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스타트업에 취업했을 때 그 보수는 그대로 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 그 스타트업 네. 그 업계의 수입 구조가 어떻게 돼요? 스타트업의 상황이 거의 안 좋죠.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시작했다가 이제 문을 닫는 경향을 보면 네.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뭐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략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1대1
이제 매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너무 딱 들어맞거나, 예, 그다음 아니면 저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 아니면 자기가 나 저 일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 라는 경우에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출연했던 이제 아따들리에 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럼 좀 불만도 쌓이겠어요? 이제 불만도 쌓이지만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그 정도 비용 가지고는 사실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통해 자기가 배울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타트업에 들어가셨던 것도 본인이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었고 창업에 대해서 또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쌓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한테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 이제 창업 인턴이나 창직 인턴이라는 이제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제도들 통해서 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더 많이 줄 수 있으면서 같이 마음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 그 실제로 경험이라든지 어떤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셨겠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좀 그래요? 사실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대부분 사실 인프라들은 스타트업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은 저 자체도 힘들지만 예. 주변 대표님이나 주변 스타트업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음. 망하는 거예요. 망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정말. 그렇죠. 예, 같이 망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사실 불안하고 네. 또 이걸 믿고 조인을 했지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끝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 파이를 먹을 수 있을까? 네. 예, 늘 고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들 다니시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 생각하는 문제일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네. 사람들을. 그리고 그 이유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정말 뛰어난 인재들은 상위권 회사에서 다 돌려서 쓴다고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 컨택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도 이제 필드에서 뛰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이 결국 잘하는 사람은 늘 잘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취업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스타트업에서 아끼는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좀 오픈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력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는 듯 오픈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 소스를 외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요즘에는 이제 맛집을 많이 오픈하시는 형태지만 네. 옛날에는 자기만 아는 맛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손님 모시거나 뭐 가족들이랑 할 때 그런 게 그때 딱 있죠. 오픈하는 거죠. 네. 즉 이제 정보를 저희가 잘 오픈하지 않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자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보, 그다음에 사람. 그렇죠. 사실은 돈보다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맞아요.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 오픈됐을 때 올 수 있는 이 손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강사 시장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되면서 네. 이제 인적 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업체들이 많이 양성이 됐죠. 네. 근데 이 교육 업체들을 통해서 강사들과 같이 이제 자기 소송을 해서 이게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영업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가서 자기 명함 주고 자기 예. 어떤 판단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어디로 통하는 것보다 직접 연락할 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비용도 싸고 또 네. 협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유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들을 이제 매니징하거나 네. 예, 소싱하거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은 오픈되는 순간 이미 제게 아닌 거죠. 정보하고 똑같습니다. 정보도 오픈되는 순간 더 이상 제게 아니에요. 네. 그런
소중한 자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과 정보는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어떤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발품을 파는 걸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또 연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사람들을 계속 더 만나는 수밖에 음, 없습니다. 사실 그게 스타트업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면대면으로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회사를 3년간 다니셨고 지금 새로운 회사를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나이가 29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을 그런 시기잖아요. 네. 사실 보통 30살 전후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타트업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네. 본인은 왜 그냥 스타트업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늘 직장에 들어가도 사실 그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사람이 느꼈던 것처럼 이제 내 미래는 어디로 가나, 내가 이렇게 직장만 다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늘 보면 또 쟁취하는 사람은 쟁취를 해요. 예. 늘 선두에 서서 쟁취하는 사람들은 늘 쟁취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 이유였어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늘 불안은 하지만 또 늘 불안한 과정 속에서 지금 뛰어들어도 제가 잃을 건 더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얻을 게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창업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반응이 궁금한데 어때요? 저희 집에서는 따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안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군요. 네. 믿기 때문에 또 네, 믿을만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업으로 방향을 틀다가 그렇죠. 다시 스타트업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나요? 뭐 종종 있는 사례들이기도 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창직 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이제 창직 지원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네. 그 안에서 실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그 중에 일부 팀만 남고 이제 나머지 팀원들은 이제 다시 취업을 하거나 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음. 이제 급여 문제라든지 생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게 자기의 열정, 그러니까 즉 자기의 비전과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좌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스타트업이 사실은 생존하려다 보니까 음. 원래 하려고 했던 일보다는 이제 당장 수익이 좋은 일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과 다른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럼 자기의 꿈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나와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찾다 못 찾으면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네. 사실은 적합한 비전을 가진 회사가 없어서 사실은 스타트업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한 건데 네. 그거를 혼자 하려니 작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가진 역량이 또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는 사실 이제 고민하면서 상담해서 오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불안감 때문에 취업을 다시 했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같은데 새로 설립한 회사 이름이 유니테이크잖아요. 네, 그 설립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사실 저희는 정말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온에 테이크를 결합한 형태고요. 그래서 연합이 이제 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한 명이 회사지만 서로가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목표를 보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사실 스타트업을 일하면서 알게 되신 좋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알았었던 분들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엮여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하시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아는 분들을 영입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네. 완전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알면서 도와달라 일할 때와 이렇게 회사를 설립했을 때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정말 가장 달라진 거는 이제 실행 속도죠.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확 떨어지니까 사실 바로 옆에서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아이디어 나면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행력이 가장 좋아졌고요. 그다음엔 제가 볼 수 없었던 저 혼자 이제 갇혀 있었던 부분에서 시야가 트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더 확실히 좋고 인프라도 이제 이분이 가지신 능력 그리고 저분이 가지신 능력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인프라 면에서도 훌륭해졌죠. 사실. 그렇죠. 네.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막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비컴이라는 이 정말 마이크로 M&A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더 팀스라는 거를 오픈을 할 예정이 있어요. 네. 이 더 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스타트업에 정말 좋으신 핵심 인재분들이나 팀원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팀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취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인력 시장, 구인구직 시장을 해소하려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넘어가는데 버팀목이 되거나 또 어떤 대기업에서 정말 이런 회사는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의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 회사로 이제 전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토리나 그런 경험들을 잘 엮어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죠? 이제 저희가 다 일일이 정말 좋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만나서 고충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네. 또 왜 이 직원분은 조인을 하게 됐는지라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각각 대표님들의 생각이라든지 마인드를 듣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DBR을 시키고 있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업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아마 11월 말쯤에 런칭 예정인데 런칭할 때쯤에는 이제 지금 확보된 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분 정도를 완료를 하셨고 이제 곧 오픈을 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이 회사 자체가 정말 잘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이제 회사 소개죠. 어떻게 보면 회사 소개와 덧붙여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게 이제 그렇죠. 연결해 드리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정말 이 가치에서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 같은 방향을 같이 만나가지고 갈 수 있다면 또 좋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 얘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조 대표님. 네네.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11월 말에 이제 런칭하시는데 이제 200분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사람에 대한 이 갈구가 있거든요. 저 적절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 일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찾는 게 좀 필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면접 과정은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그 면접 취업하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취업하려고 하는 건지를 서로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이 일종의 그렇죠. 면접이라는 과정인데 네, 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장을 열어주시는 이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그 더 팀스라는 서비스를 구현하실 때 핵심이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역량인지 이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미 사람과 매칭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사람이죠. 네.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어떤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가진 역량이 다르다는 걸 아까 설명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럼 각자 가진 역량이 사실은 핵심인 거죠. 근데 서로 간에 나는 이 역량, A라는 역량 가지고 있는데 나 B라는 역량 필요해. 보니까 B라는 역량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그 지금 서비스 안에서 지금 구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의 포커싱은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조금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스타트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죠. 이 안에 DB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DB 들어와-봐야 그냥 이렇게 취업 자기소개서 그냥 이력서 막 내는 친구들하고 별반 다르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을 매칭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소개팅을 네네. 한다고 생각을 해도 서로가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네네. 서로에게 필요한 역량을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서로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애한다. 그래서 그냥 연애 과정을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아리따운 모습이나 아니면 하는 행동이나 네. 아니면 성격이나 이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살았는지,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죠. 네, 네. 알아가다 보니까 이 친구랑 난 정말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풀어보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단순히 이렇게 앞에서 저는 이런 역량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제 뭐 커플 매니저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거랑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어. 지금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막 소개팅 얘기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커플 매니저 같은 네. 개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보 회사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런 회사에서는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통해서 연결을 해준다던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걸 기획을 많이 하는데 우리 권진 대표님도 그런 행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행사 쪽에 대해서는 전혀 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다양한 스타트업 DB를 만들고 계시고 또 대표님의 얘기를 좀 조합을 해봤을 때 행사, 오프라인 행사를 네네.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유하면 딱 그렇죠. 결혼 정보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대부분 이제 그 행사 제가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요. 예. 이제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한 50상이면 50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파티를 네. 통해서 자신의 매력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공통점도 찾아보고 그렇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안에서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이제 네트워킹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네트워킹 행사는 이제 투자자와 그다음에 스타트업 간에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행사들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만나기 위한 네트워크 행사를 조금 기획해서 한번 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미 200분 정도 DB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 200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와.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무료로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분명한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적정한 좀 비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들도 뭐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짝을 그러네. 찾기 위해서 예. 뭐 많게는 뭐 몇백만 원씩 또 지불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그분들은 뭐 개인들이 뭐 저녁 먹더라도 만나서 저녁 먹어도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도 네트워크 할 때 비용 시간 이거 많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자리에서 200개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 만난다는 게 이거는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수익 모델로 또 하나 또 기획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익 모델로까지. 진짜 상상만 해도 굉장히 멋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권 대표님뿐만 아니라 서로 오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끼리도 굉장한 자원들이 되지 않을까. 뭐 아이디어도 많이 교류가 일어날 거라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엔젤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저도 참여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예.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이제 판이 커질 수도 있고 수익 모델로 만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 대표님이 지금 이제 1년 차예요. 1년 차. 근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사실 정말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본질적인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 가지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도 앞서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서비스가 사실 3년 동안 나왔었거든요. 서브로 나왔지만 사실 많이 접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얻은 경험들은 다시 이 서비스에 녹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어쨌든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지는 몰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도 실행부터 하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 시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없나요? 아, 사실 많죠. 정말 입 밖에 꺼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제 정말 사이가 틀어진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제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혹은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무슨 서비스야? 이건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어쨌든 이 서비스 내에서는 반드시 런칭을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차후에 가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하려고 하는 본질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또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패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과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목표, 최종 목표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비컴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오면서 사실 제품 디자인을 마지막에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품 디자인 사정이 안 좋았어요. 네. 이제 중국이 제조업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맞아요. 단가가 낮아지면서 국내 시장에 이제 제품 디자이너 자체 몸값이 낮아지는 거죠.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 이제 사실 전공도 피버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살펴보니 네. 괜찮은 에이전시, 보통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에이전시를 많이 가길 원하거든요, 그렇죠. 초기에. 네. 네, 에이전시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망해가고 있더라고요. 좀 버티고 있었던 회사들도요. 그리고 최근 들었을 때 이제 보시면 카카오라든지 몇몇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보시면 디자인 에이전시들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거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이걸 아웃소싱을 줘봤자 이 퀄리티가 안 나온다. 이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인하우스 디자이너만이 제대로 서비스를 가꿀 수 있다. 예. 라고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길 자체는 너무 좁아요. 그 1년에 거의 디자이너만 2만 명이 지금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데 대기업 몇 군데나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드시 디자인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봤던 게 이제 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업체였습니다. 여기라면 적어도 올바른 디자인 문화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작을 잘 한다면요. 그리고 또 올바른 디자인 문화를 만들어서 디자인 생태계도 다시 한번 제대로 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디자이너로서 조인을 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현실을 보는 빠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비전이 있는 쪽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 보면은 너무 막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확장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로 이제 뻗쳐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흩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동시에 여러 컴퓨터도 그래요? 네, 멀티태스킹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한 번에 한 가지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멀티태스킹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자기가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아이디어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는 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면서
그게 동시에 흩어져 가는 거죠. 저는 저만 여러 개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예. 그래서 어. 사람은 사실 성과를 내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성과가 납니다. 어. 그래서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집중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자기 할 때 자기에 대해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집중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니면 다른 데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서비스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명확해야 되고요. 그 점 측면에서 이제 권진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와 실험을 여러 가지 하시긴 하지만 반드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거를 지금 집중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 지금 비컴에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부분이니까 하나를 더 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델이 다른 거죠. 비컴에서 구현하면 좋겠지만 네. 비컴에서 구현하면 가지치기를 여러 개 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서비스를 분리하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서비스인 네,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추가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회사의 본질, 우리 회사가 그렇죠. 추구하는 내가 원래 이 회사를 만들 때 스타트업 시작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본질과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를 분명히 이제 CEO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있습니다. 물론 직원 다 하고 싶죠. 네.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CEO가 결정해야 되는 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가정신이나 교육이나 이제 카프만재단에서 하시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가치, 집중해야 될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네. 적당한 시기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M&A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으로 빨리 엑시트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원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 끝까지. 그러니까요. 혹시 예. 보겠습니다. 2대, 3대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네. 엑시트를 못한 상황에서 시장 환경에 대응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도 상당히 M&A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스타트업은 이런데 오히려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이거 쥐고 있다기보단 우리의 본질을 중요시하되 이제 가치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러한 사례가 좀 김기사 서비스를 조금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최근에 카카오에 매각이 되고 예. 이제 카카오택시 이제 인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내비를 많이 씁니다. 네네. 차에 한 5가지 정도를 깔아놓고 쓰는데 많이 쓰시네. 네, 테스트 겸 쓰는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김기사는 왠지 사용자한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하면 길을 빨리 찾아가게 해줄까? 짧은 길, 뭐 단지 이런 기능에 좀 집중한다면 김기사는 좀 사용자를 좀 편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번에 인수합병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카카오에서 김기사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그 회사 대표이사까지도 그 사업부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계속 구현할 수 있으면서 또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에 대한 이제 엑시트 할 수 있는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모델로 조금 스타트업들이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권 대표님께서.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죠. 사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하나 인수 제안이 왔었어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고민은 되고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여러 군데서 왔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다시 이제 정말 합이 맞을 것 같아서 하는 데는 이제 한 군데 있는데 신중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쪽이랑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김 기사처럼 좋은 식으로 갈 수 있는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내년에 어떻게 이 모델을 더 성장을 시키고 어떻게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죠. 네, 인수 제안이 들어왔대요. 제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인수합병을 본인이 할 건지 아니면 인수합병을 이제 뭐 표현이 그렇잖아요. 당할 건지 이제 이런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본인의 가치 구현이 그대로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네. M&A를 이제 만약 생각한다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 일종의 보상 수준이죠. 자기가 이제 노력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내고 이제 보상 수준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받을 때도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M&A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M&A 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기업 가치, 즉 지금 그 권진 대표님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빨리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서로 간에 이제 같이 맞는 거는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셔야 되지만 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 기업 가치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 조금 미리 확인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 계획을 좀 들어볼까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했던 그 더 팀스라는 그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어쨌든 잘 가꿔서 더 이제 활성화를 시켜볼 예정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비컴 서비스 내 비커머 오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 서비스는 이제 정말 이런 회사가 필요하다 혹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서비스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서비스를 런칭해서 좀 더 이제 서비스 자체를 활성화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본인에게 그 스타트업이란 어떤 건가요? 어렵죠. 예, 정말 네. 어려운데요. 네. 저한테는 스타트업이란 정말 어떻게 보면 쟁취인 것 같아요. 네. 쟁취 그리고 공격 어떻게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산업의 정말 작은 팀이지만 충분히 어떻게 이런 기성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팀이다, 강한 그러니까 회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스타트업의 어떤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권진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직업명이 없어요. 네. 대표님께서 좀 직업명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예. 제 장면가가 아닌데. 중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이제 직업명이라는 거는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게 어떤 일이냐는 거를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금 제가 바로 짓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스타트업이 아까 이제 제이커브 곡선을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이제 실어주는 어떤 매니징 역할을 또 하시는 거니까 네. 뭐 스타트업 파워 매니저, 스타트업 파워 매니저? 네. 예.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자체도 굉장히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잘 안 와닿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듣는 사람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제 또 다시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된다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창직을 처음 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하신 분들한테 좀 권장을 드리는 게 네. 우리의 사업에 대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주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한 70자 정도 이내로 설명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뭐 한 문장으로 적용하거나 뭐 두세 단어로 적용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한 70자 정도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70자 정도 정리하시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잖아요. 네. 딱 그 정도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담겨야 되는 건 어떤 게 담겨야 되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도 담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피치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뭐 10초 정도, 3초 정도 이렇게 얘기를 딱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거 관심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지금 우리 기업의 목표, 그다음에 가치, 그다음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네.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포인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의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일이 아닌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네. 예, 그 서비스죠. 더 팀스의 서비스가 이제 맞습니다. 그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네,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파워 매니저라고 이제 이름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가치, 목표, 뭐 본질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우선은 직업명부터 빨리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멋진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니테이크 권진 대표 그리고 조영우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신직업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창직 허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창직 역량을 키울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